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12년 특례전형 지난 시간에 이제 대학별 분석에서 연세대학교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지필고사를 실시하죠. 그리고 이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중에서는 사실상 경희대학교가 서울대 연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3년 특례에 해당이 되는 연세대학교 고려대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나 한국외대까지도 서류평가 전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 중에서 최상위 대학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상 경희대학교가 최상위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경희대학교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우리가 경희대학교가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최상위 대학은 아니겠죠. 대부분 다 경희대학교가 진행하는 방식이 면접고사 방식이지만 상위 대학들은 대부분 다 서류평가 전형의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희대학교 12년 특례 전형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특히 면접고사의 유형이라든가 두 번째는 한의학과에 지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경희대학교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희대학교 3년 특례, 12년 특례에 맞춰가지고 2023학년도 모집요강이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서는 자, 서울 캠퍼스에서 47명, 그 다음에 국제 캠퍼스에서 47명에서 총 94명 모집하고 있는데 3년 특례에 대한 자격 기준은 우리가 2021학년도에 표준화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동일하게 학생, 부모 모두 다 고등학교 1기 학년을 포함하여 해외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 이게 이제 3년 특례의 기본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한 부모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도 3년 특례 전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 2021학년도 특례 자격이 표준화되어지고 난 이후로는 학생, 부모 모두가 다 해당 국가에서 고등학교 1기 학년을 포함하여 3년을 연속이나 비연속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3년 특례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경희대학교 3년 특례 전형은 지필고사 전형이에요. 인문이나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40, 그 다음에 영어 60이기 때문에 영어의 반영 비율이 더 높다. 다시 말하면 영어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연계열은 영어 40%, 수학이 60%니까 수학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출제 문항을 보면 국어나 영어는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40문항이 출제가 되어지고 수학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3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출제 범위를 보면 국어는 국어, 독서, 문학, 문학에서는 고전문학이 제외가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어에서는 영어 1, 영어 2를 바탕으로 해서 영어의 기초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학은 수학, 수학1, 수학2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이나 이해나 추론이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자, 대부분 이제 수능의 출제 범위와 유사하게 되어지는데 재외국민 전형 특례 지필고사는 아무래도 출제 범위가 좀 더 작고 문제 유형 자체가 좀 더 단순하다. 이런 걸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풀이 능력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어는 사실상 이제 대학들마다 영어의 문제, 출제 경향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재외국민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특히 어휘어법, 그 다음에 독해 파트. 근데 독해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문법 파트와 그 다음에 어법 파트, 그 다음에 어휘 파트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특히 상위권 점수대 학생들과 중하위권의 점수가 나눠지는 이런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문법 문제에서 가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형 일정은 지금 경희대학교는 전형 일정이 나왔는데 2022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고요. 아마도 다른 대학들도 대부분 비슷한 기간에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필답고사는 7월 16일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7월 16일에 필답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2년 특례 초중고등학교 정교육과정 해외 입시자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12학년 24학기를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고 부모 자격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와 나라 간에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제 차이로 인해서 한 학기 정도 누락이 되어지는 23학기까지도 12년 특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12년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다 서류평가 전형이죠. 의대나 약대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는 면접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인데 경희대학교는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면접고사 100%이고 한의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비대면 면접을 통해서는 인성과 학업 적성에 대해서 약 4분 이내로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의학과는 대면 면접을 진행해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면접을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의학계열은 대면 면접의 필요성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대면 면접을 해서 인성과 학업 적성에 대해서 10분 내외 정도의 면접을 진행한다 라고 보면 면접 시간이 사실 길지 않기 때문에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질의응답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한의학과에만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돼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희대학교 12학년 12년 특례는 한의학과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한의학과만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고 당연히 3년 특례 전형은 필답고사 전형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전형 일정을 보시게 되어지면 12년 특례는 첫 번째는 면접 질문이 사전에 공지가 되어져요. 이거는 한의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동영상 업로드 면접이기 때문에 7월 11일에 면접 질문의 사전 공개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12일서부터 7월 14일까지가 동영상 제출 기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12년 특례 한의학과의 면접 일자는 7월 16일에 면접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자, 모집 인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 캠퍼스에 47명, 국제 캠퍼스에 47명에서 총 94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경희대학교의 선발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열별로 모집하며 학과별 모집 인원은 표에 기재가 되어진 학교별 최대 인원 이내로 선발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40명을 선발하는 구간이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지냐면 문과 계열, 자유전공, 전공, 전경, 그 다음에 경영학과, 그 다음에 호텔 관광이나 여기까지 호텔 관광국 그리고 생활과학까지를 합쳐서 전체 40명이 포함이 돼요. 4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과대학과 약학대학에서 총 7명을 소집하기 때문에 모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경희대학교의 선발 방식은 계열 방식이다. 다시 말하면 인문계, 자연계열 계열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과별 모집 방식과는 좀 차별성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인문계열에서 총 4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각 학과별로 최대의 모집 인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국어국문학과의 최대 모집 인원은 5명, 그 다음에 사학과는 4명, 그 다음에 응용영어 통번영학과는 4명, 사회학과는 3명이고 무역학과는 7명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40명을 문과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되 각 학과별 최대 모집 인원은 이 인원을 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로 보시냐면 학과 선택의 의미가 사실상 별로 크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문과에서 40명을 뽑으니까 문과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 중에서 성적순으로 40명을 고르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물론 그 안에서 한 학과의 최대 민원을 5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문과에 원서를 쓴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다 집중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는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선발 인원이 5명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불합격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그럴 가능성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경희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계열별 모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문계열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성적순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의 선택의 의미는 사실상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시면 국제 캠퍼스에서 25명을 뽑고 그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건 외국어에서 14명을 뽑고 그 다음에 예술, 디자인이나 체육대학에서 8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는 25명을 뽑기 때문에 공과계열을 원서를 쓰든 전자정보의 원서를 쓰든 소프트웨어의 원서를 쓰든 응용과학의 원서를 쓰든 그 다음에 생활과학에다 원서를 쓰든 관계없이 25명 안에서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열별 모집이기 때문에 학과 선택의 의미가 크지 않고 결국 고득점자 순서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진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국제대학하고 외국어대학에서 14명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모집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인문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열, 그 다음에 외국어, 그 다음에 예체능계로 나눠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경희대에 합격을 하기를 희망한다, 문과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서울 캠퍼스에 원서를 쓰시는 것보다는 어디로 원서를 쓰는 게 좋아? 외국어 대학에 해당이 되는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어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원서를 썼을 때 합격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지원율이 매우 높다는 점. 하지만 최대 선발 인원이 6명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총 18명, 14명 선발 가운데 6명을 뺀 나머지 8명은 다른 학과에서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국어 대학에 원서를 쓰는 게 하나의 원서 지원의 전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문계열의 원서를 쓰거나 자연계열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계열별 모집이기 때문에 경쟁을 피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경희대학교는 2021학년도에 94명 선발에 561명이 지원해서 5.97대 1의 경쟁률이었고요. 2022학년도는 94명 모집에 505명이 지원해서 5.37대 1 경쟁률. 전년도보다는 0.60 경쟁률이 떨어졌는데 5대 1 정도의 경쟁률은 사실 높지 않은 경쟁률이죠. 이 경쟁률 안에 5.37의 경쟁률 안에서 내가 만약에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쓴다면 사실 지원한 모든 학생들 중에서 내가 꼴찌는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나보다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이 절반 이하는 나보다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는 경희대학교가 최상위 지필고사 대학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지필고사 준비하면서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병행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화여대의 원서를 쓰거나 한국외대를 쓰거나 중앙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 가능성까지 고려하게 되어지면 실제 경쟁률은 많이 높지 않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고려할 점들이 있어요. 지원 현황을 보시게 되어지면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모집 인원이 47명인데 지원 인원이 282명으로 경쟁률이 5.98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보면 모집 인원이 약 40명 정도의 선발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 대부분 학생들이 지원이 몰리는지를 우리가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례는 특히 3년 특례든 12년 특례든 국내 입시와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 집중해서 원서를 쓰는 현상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이 특정 학과에 쏠림 현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 자체가 조금 학과가 낮든 학과가 높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경쟁률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어느 특정 학과만 매우 높은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3년 특례는 특정 학과에 대부분 몰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영학과에 69명이 몰렸죠. 그렇죠. 경영학과에 많이 몰린 학과를 보면 경영학과에 69명 정도, 미디어학과에 21명이 몰렸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보 디스플레이, 자연계열 쪽 다시 말하면 문과 쪽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몰리는 지점은 어디다? 경영학과에 많이 몰린다. 그 다음에 미디어과에 많이 몰리게 되어진다. 이 점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모집 인원이 22명 그 다음에 최대 모집이 7명이기 때문에 물론 경영학과나 미디어과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일반과에 비해서는 성적에 대한 자신감, 합격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경영학과나 미디어학과에 원서를 쓴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 성적에 대한 자신감이나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를 덧붙이면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의 특징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 원서를 쓰는 쏠림 현상이 크다. 다시 말하면 원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는 경영학과에 원서를 쓴다, 성적이 우수하다도 있지만 그냥 가고 싶어서 원서를 쓴다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뻔히 몰리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는 인문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열,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어 대학,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에서 계열별 모집이긴 하지만 학과 선택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경쟁률이 낮은 학과 쪽에 원서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주로 어디에 몰리냐면 컴퓨터공학과에 26명이 몰렸고 전자공학과에 32명이 몰렸죠. 그 다음에 국제대학에 21명. 결국은 뭐냐면 원서 지원의 경쟁률이 몰리는 구간들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과예요. 이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어디에 대부분 몰리냐? 경영학과에 몰리거나 미디어학과에 몰리거나. 자연계열은 주로 어디에 몰리느냐? 전자나 기계 같은 또는 이런 학과들 또는 뭐 약학과라든가 의학과라 이런 데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상위 학과 쪽에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들이 크다. 이 점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었고 등록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률은 뭐냐면 대학에서 실제 선발하겠다고 하는 인원들 중에서 실제 합격하고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를 보면 2021학년도에 12년 특례는 94명 모집에 94명이 등록을 해서 등록률이 100%예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나 19년도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죠. 2020년도는 145명을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지원한 학생, 등록한 학생이 75명.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등록률이 51%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30명의 모집 인원이 있었는데 등록 인원이 77명. 그래서 등록률이 59.2%니까 2019년도는 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12년 특례는 서울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상 12년 특례에 어떻게 보면 선발 가능성 있는 대학, 합격 가능성 있는 대학, 주로 12년 특례를 많이 선발하는 대학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한국외대나 경희대 정도가 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까 수시 원서 지원을 특례 원서 지원을 6개를 쓰신 분들 중에서는 경희대 합격하고 다른 대학에 합격을 했었을 때 경희대의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 이런 점들이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등록률이 비교적 낮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21학년도에 477명을 모집 인원이었는데 등록 인원이 477명 100% 등록했고 2020년도에는 402명, 2019년도에는 315명이에요.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다 보니까 경희대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년 특례는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는 94명에 93명, 2020년도에는 94명에 93, 2021학년도에는 94명에 92명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률은 97.9%, 98.9%라 하더라도 사실상 100%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12년 특례보다 3년 특례가 훨씬 더 대학 가기 어렵다. 보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의 선발 인원도 많지 않고 그리고 등록률도 거의 100% 가까운 등록률 또 더군다나 외국인 전형에 비해서는 당연히 모집 인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3년, 12년 외국인 전형 중에서 어떻게 대학 가는 게 제일 쉽냐? 그럼 당연히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 가는 게 제일 쉽고요. 두 번째 12년 특례고 3년 특례 전형으로 경희대학교 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희대학교 그러면 일반적인 대학의 순위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쭉 가고 경희대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대학은 대부분 다 서류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최상위 대학이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죠. 그러니까 경희대학교는 특례 전형에서는 스카이입니다. 그 정도로 합격을 하기가 어렵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기를 희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파이널 특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희대학교 지필고사가 7월 16일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는 경희대학교 지필고사 파이널 특강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첫 번째는 실전반과 파이널반이 있어요. 실전반은 5월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4주간 진행을 하고 4주간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대학별로 반을 나눠서 그러니까 실전반에서는 수준별 반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널반은 대학별 반편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주간 실전반 진행하고 난 다음에 6월 26일부터는 뭐로 진행한다? 대학별 반을 편성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수업의 구성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반정원 보통 6명 정도의 소수 수준별 수업의 방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 만점 1대1 과외식 수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업의 방식들 중에서 맞는 수업의 방식을 택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2023학년도 지필고사 특강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다시 올려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 지필고사 또는 경희대학교 12년 특례에서 자소서 작성이라든가 입시 컨설팅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카톡이나 위챗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023학년도 경희대학교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